하루 15분 독서, 룰 브레이커, 불황에도 살아남는 기업들은 무엇이 다른가? 지난 몇 년간 IT 업계 인수 합병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소프트뱅크의 ARM 인수다. 2016년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무려 33조 원에 인수했다. IT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인수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우선 투자할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는 손 회장이 선택한 ARM이 어떤 기업인지 주목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M&A 시장에서 늘 한 발 앞선 통찰력으로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인수 금액 또한 놀라웠다. 33조 원이라는 금액은 일본 기업의 해외 M&A 사례 가운데 사상 최대 금액이다. 손 회장이 연 매출 2조 원도 안 되는 ARM을 눈여겨본 이유는 무엇일까? ARM이라는 기업은 정말 33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 1990년대 중반대 일이다. 김영섭 전 ARM 코리아 대표와 임종용 ARM 코리아 대표는 한국 IBM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고객사를 만나 IBM의 반도체를 소개했다. 이때 김 전 사장은 고객사를 만날 때마다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고객사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꼭 등장하는 기업이 ARM이었다는 점이다. 또 ARM이 설계한 반도체는 소비 전력이 상당히 낮아 많은 기업이 유심히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만 해도 ARM은 설립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한국 지사도 없었다. 김 전 대표는 결심을 했다. 영국 ARM 본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한국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ARM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ARM 또한 한국이 떠오르는 IT 강국임을 인식하고 김 전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1997년 김 전 대표와 임종용 현 대표 등 4명이 ARM 코리아를 만드는 순간이다. 김 전 대표는 그때만 해도 ARM은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다. IBM에 근무하다가 ARM으로 이직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미쳤다고 말렸다. 그럼에도 ARM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이나 고객사 반응 등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고 회고했다. 결과적으로 ARM 코리아 설립은 ARM과 김 전 대표나 임 대표는 물론 한국 IT 기업에게도 윈윈이 되는 결정이었다. ARM은 한국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과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김 전 대표 또한 ARM 코리아를 20년 가까이 이끌며 ARM이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나서 임 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삼성전자 등은 ARM이 설계한 반도체를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ARM은 1990년 영국 에이콘 컴퓨터와 VLSI, 그 유명한 애플이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만든 기업이다. 에이콘 컴퓨터에 소속된 12명의 엔지니어가 주도해 만든 반도체 설계 기업이다. ARM의 전공 분야는 각종 전자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처리 장치다. ARM이 만들어질 당시 이 분야 최강자는 단연 인텔이었다. 인텔이 설계하고 생산한 CPU는 워낙 성능이 좋아 경쟁사가 범접하기 힘들었다. ARM은 설립 초기부터 인텔과 다른 길을 걸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새로운 형태였으며 칩 설계를 할 때 추구하는 방향도 달랐다. 인텔이 성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ARM은 저전력, 즉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CPU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텔이나 IBM 등 기존 강자의 아성 속에서도 ARM이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한 배경이다. 저전력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ARM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1998년 런던과 나스닥에 동시 상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수많은 기업이 경쟁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ARM이 유독 두각을 나타낸 비결은 무엇일까? ARM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M은 설립 초기부터 비즈니스 방식이 독특했다. 그간 반도체 업체들은 총 3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었다. 우선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대표적이다. 또 반도체 설계를 하되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팹리스 기업이 있다. 퀄컴, 엔비디아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분류된다. ARM은 IDM도 아니고 그렇다고 팹리스나 파운드리 기업도 아니었다. 오로지 반도체 지적 재산권을 개발해서 로열티만 받았다. 쉽게 말해 반도체에 활용되는 설계도를 제작하고 라이선스를 파는 기업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ARM 같은 기업을 가리켜 팹리스가 아닌 칩리스라고 부른다. 삼성전자, 퀄컴 등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은 물론 애플도 ARM이 디자인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반도체를 만들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애플의 A 시리즈 등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한 3대 AP는 모두 ARM IP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ARM이 갖고 있는 저전력 반도체는 다른 기업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장점이었다. ARM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선경지명에 있다. 처음부터 저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는 데 나서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췄다. 당시만 해도 많은 기업은 칩의 성능을 향상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 ARM은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타이밍도 좋았다. 마침 1990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휴대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ARM의 저전력 칩은 모바일 기기로 활용되기 안성맞춤이었다. 한태희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도체를 직접 제작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성공 비결로 꼽힌다. ARM의 IP가 인기를 끌면서 내외부적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거나 설계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됐다. 그럼에도 ARM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로지 IP 판매와 로열티만을 수익 모델로 삼았다. 이유가 있다. ARM이 반도체 사업에 나선다면 지금까지 협력사와 직접 경쟁해야 한다. 기존 협력사들은 ARM의 시장 진입을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자체적으로 IP를 개발하는 데 나설 수 있다. ARM은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시장에 발들이는 것보다 ARM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봤다. 1990년대 말 ARM의 IP는 디지털 카메라, TV, PDA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휴대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ARM 또한 덩달아 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면서 ARM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회를 얻게 된다.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이 아닌 소비 전력의 최소화였기 때문이다. ARM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12명으로 시작했다.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면 반도체 업계 경쟁은 심화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다른 IDM 기업처럼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여력은 없었다. 창업 멤버들은 라이선스라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였고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다. 임종용 ARM 코리아 대표의 얘기다.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대성이다.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충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쓸 수 있어야 한다.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ARM의 설계 이념인 저전력과 모바일 기기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다.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 등 연간 수천만 대씩 팔리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ARM의 로열티 수익도 급격히 늘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하면서 ARM은 새로운 기로에 섰다. 인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은 손 회장의 통큰 전략에 의구심을 품었다. ARM의 연 매출은 약 1조 8억 원이다. 영업이익률은 30에서 40%로 굉장히 높지만 아주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다. 꾸준히 로열티 수익을 얻고 있지만 3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손 회장이 ARM을 사들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들의 기술력은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ARM에 투자하는 것은 산업 패러다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ARM의 성장 여력을 감안하면 싸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RM이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보유했다고 봤다. 한태희 교수 또한 많은 사람이 소프트뱅크가 비용을 과하게 지불했다고 비판하지만 ARM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한다. ARM의 반도체 설계 기술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는 물론 TV, 자동차, 서버에 탑재된다. 요즘 출시하는 거의 모든 가전 디지털 기기에 적용되는 셈이다. 약 170억 개 이상 기기가 ARM의 IP를 활용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들의 영향력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래서 손 회장은 다가오는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아 ARM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IoT 시대에는 신발부터 자율주행차 등 모든 기기에 반도체 칩이 탑재된다. 이 과정에서 보안과 연결성 등 핵심 기술 부분에서 ARM은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손 회장이 ARM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급성장할 기업이다. 20년 뒤에는 1조 개의 팔을 전 세계에 뿌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IoT뿐 아니다. ARM은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수 있는 칩도 내놓고 있다. 이로써 ARM은 IoT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모두 갖춘 셈이다. 소프트뱅크가 ARM 인수를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손 회장이 지나치게 모험수를 던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소프트뱅크 주가는 ARM 인수 발표 이전보다 더 올랐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프트뱅크 투자자들은 ARM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ARM이
독보적 기술을 갖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 또한 손 회장의 선택에 힘을 실어줬다. 물론 일각에서는 ARM이 거대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인수됐기 때문에 그간 누렸던 중립적인 위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ARM이 그들만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독립된 기업이었다는 점도 한몫했다. 협력사가 ARM과 적극 교류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ARM이 대기업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나 애플 등은 ARM의 IP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은 기업이나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CPU IP를 개발하는 것도 ARM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에 대해 ARM 코리아 관계자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됐다고 해서 ARM의 사업 모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투자 규모도 커지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